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5년차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이고 2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분들이십니다. 두 분 다 교육자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손을 잡으며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도 땡땡이라 이름을 부르시며 딸처럼 대해주시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시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겠지만 저를 엄청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어제 시장에 나갔는데 오이가 싱싱해 보여서 소박이 담아서 택배로 보냈어. 너 오이 소박이 좋아하잖아. 신혼의 가게로 보냈으니 퇴근길에 들려서 가져가. 하고 반찬을 보내주십니다. 오이 소박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남편도 시누이도 오이향을 좋아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도 잘 안 하는 반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니 직접 담궈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반찬을 보내주실 땐 제 회사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혼의 가게로 보내주십니다. 물론 저는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습니다. 아니, 좋았었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남편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니 거실에서 아이가 혼자 TV를 보고 있고 남편은 안방에서 잔뜩 화가 난 채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도 제가 온 걸 모를 정도로 흥분한 상태길래 걱정이 되었지만 거실에 혼자 있는 아이가 마음에 걸려 일단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저보다 퇴근이 빠르다 보니 아이의 저녁밥을 챙겨주는데 오늘은 저녁 식사 전이길래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여전히 화가 난 채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애를 혼자 두고 안방에서 통화를 해? 하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시부모님 댁에 영지버섯과 좋은 꿀이 선물로 들어왔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 교육자로 정년퇴임을 하셨다 보니 옛 제자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시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기에 선물 들어온 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 비슷한 걸 하나씩 더 구매하셔서 그걸 저희 친정과 시누이 시댁에 하나씩 선물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가게로 택배를 보내면서 너희 시댁에 한 세트, 땡땡이네 친정에 한 세트 줘라. 택배 받으면 포장 상태 잘 살펴보고 무거운 거니 땡땡이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동생한테 가져가라고 연락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남편도 시누이한테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여태 내색을 안 하시다가 저희가 너무 무심한 것 같아 서운하셨는지 오늘 낮에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참고로 저희와 친정은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지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추석부터 내려오지 말라 하셔서 안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뭘 바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연락을 해오셨다 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선물을 받은 적이 없고 누나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하니 어머님께서도 당황하셔서 일단 통화를 마무리하시고는 바로 시누이와 통화 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하셨답니다. 시누이가 택배가 분실됐는지 안 왔다. 괜히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말했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셔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화내서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택배를 보낸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네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택배를 보내실 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는데 영수증을 챙겨두십니다. 가계부를 쓰시거든요. 아무튼 영수증에 나온 운송장 번호를 조회를 해봤더니 며칠 전에 이미 배송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이러이러하게 나온다.
내일 우체국에 전화해서 분실한 물건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진짜로 분실이 된 줄 알았고 그런 상황에 대해 누나에게 상의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하는 말이 사실 택배는 잘 도착했다. 그런데 지난 명절에 마땅히 선물 준 게 없어서 우리 가게 건물주랑 남편 회사 상사한테 선물로 드렸다. 엄마한테는 분실된 걸로 말했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주겠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신우이의 말에 남편이 미친 듯이 화를 냈던 거였고요. 사실 저희 친정에 영지버섯과 꿀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입니다. 저희가 챙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본인들에게 선물 들어온 게 좋은 거라고 안 드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신우의 시댁을 챙겨드린 건데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분실됐다는 거짓말로 시부모님께 괜한 죄스러움을 드린 건 대체 뭐 하는 짓인 거죠? 왜 그런 짓을 해서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하나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면서 신우이한테 미친 듯이 퍼부었다고는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도 신우이한테 연락해서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머니께서 택배 보내주신 이후에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부부한테 안 미안했냐. 원래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냐. 어머니께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라. 하고 한바탕 퍼붓는 동안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고 더 이상의 대꾸도 없더니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다시 전화를 하려다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였고 저희 부부가 계속 큰 소리를 내니 아이가 놀란 것 같아 남편과 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둘이 열을 식히면서 맥주를 한잔 하고 나니 이 시간이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건지 잠이 오지 않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좀 괜찮아질까 했었는데 여전히 화가 삭혀지지 않는 것 같네요. 추가입니다. 새벽에 홧김에 쓴 글이었는데 많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쭉 보다 보니 후기 아닌 후기와 덧붙일 글이 있어 추가로 글을 씁니다.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주말에 심해부께 전화를 드려 그 일을 다 이야기했는데 심해부께서 전혀 몰랐다며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보다 시어머니께 사과드리는 게 먼저이고 신우이한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 했습니다. 그 뒤 점심을 준비하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사과가 아닌 큰 고함 소리와 함께 욕설부터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패스하고 저는 계속 식사 준비를 했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와서는 다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에 그냥 끊어버리고 심해부와 통화를 했고 심해부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합니다. 죄송하다 사죄드리고 어떤 제품인지 여쭤보니 선물로 들어온 거라 상표 같은 건 기억이 안 나고 대략적인 사이즈와 벌집 꿀이라는 것만 말씀하셨다며 최대한 좋은 걸로 사주시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사주셔도 된다. 대신 누나한테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 용서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와이프한테 정식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고 전달해달라 하고 끝냈답니다. 그 후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 하시며 앞으로는 예전처럼 바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가인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런 건지 배송 과정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스티로폼 박스가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치 국물이 새서 집 앞이 엉망이 된 적이 있어 그 후로는 신혼에 가기로 보내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신혼에 가기로 보낸 거였는데 본인의 생각이 짧아서 이런 큰일을 만드셨다며 자책을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 잘못은 전혀 없으신데 자꾸 미안하다 하시니 신우한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고함을 치며 연락했던 이후로 현재까지 사과 전화 한 통 없는 신우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화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푸는데 이번 일은 시누이가 관련된 집안일이라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풀이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글을 쓴 거였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열받고 화나는 일이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을 쓰고 나서도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살짝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그나마 속이 좀 풀린 것 같네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동안 중간에서 해먹은 게 과연 그것만일까 싶네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받아놓고 입을 싹 씻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무섭다고 다른 거 보내주신 게 또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두 번째 댓글. 시부모님께서 참 인성 좋은 분들 같으신데 딸을 그렇게 모자라게 키우셔서 참 속상하시겠어요. 멀쩡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미친 딸이 나왔을까요? 이런 걸 보면 애가 이상한 게 다 부모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 그런데 그 시누이 참 이상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끝까지 비밀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돈댁이 선물 받아먹고 인사 한 번 없었다면 며느리와 사돈댁 인격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일인데 그걸 몰래 비밀로 하려고 생각했다는 게 참 바보스럽습니다. 네 번째 댓글. 살다 별꼴을 다 보네요. 지가족 등쳐먹고 저리 뻔뻔하게 나오다니. 쓴이고 남편이고 시어머니의 선량한 마음을 등쳐먹다 못해 택배를 분실했다 사기친 사기꾼의 행동과 그 뻔뻔함에 분노를 한 거겠죠. 그리고 내 가족이라 갖고 있던 믿음과 신뢰를 박살냈으니 이건 다시 회복 못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진 순간 상대는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니까요. 남인 제가 봐도 저거 하나만으로 그동안 어떤 거짓말로 수를 써왔을까 하고 의심부터 가는데요. 신은혜와는 그냥 거리를 두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